홀딩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와 5년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고별 무대였던 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으로 라스트 댄스를 마쳤는데요. 안타깝게도 베트남 역사상 최대 라이벌인 태국에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죠. 계약 기간 내내 베트남 국민들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계속 신의를 지켰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차기 행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내부에선 동남아시아 축구의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끈 인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베트남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 자신들의 진짜 실력은 생각도 못하는 듯 월드컵에도 보내지 못한다며 서양 선진국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등 너무 많은 비난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차기 행선지가 태국, 인도네시아라는 소식에 들려오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한국에서는 평생 무료 탑승권을 지급하지 않나 나라에선 훈장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최근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던진 뜻밖의 관심 때문에 온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박항서 감독의 차기 행선지와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베트남 축구 역사에서 박항서라는 인물은 거의 신 수준입니다. 물론 신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폄훼하기 바쁘다는 요상한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베트남 축구를 180도 바꿔놓으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더욱 멋지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성인 남성 축구대표팀 감독 역할로 단 3억 정도의 연봉을 받았음에도 베트남 각급 축구대표팀에게 알짜로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한 혜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간곡한 부탁으로 무료로 유소년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체계적으로 조언하며 베트남 축구의 미래까지 꼼꼼히 챙겼는데요. 특히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내며 동남아의 탑2 강으로 우뚝 서게 했죠. 2017년 베트남 지휘봉을 잡고 지도자로 전환점을 맞자마자 2018년 당시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을 지휘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오르며 박항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아쉽게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엔 진출하지 못했지만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 국가가 2차 예선을 통과해 최종 예선까지 진출할 정도 수준으로 키워냈고요. 부임 당시 피파 랭킹 130위권이던 것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6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죠. 그럼에도 베트남 언론들은 마지막까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컵을 끝으로 베트남에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박항서 감독에게 접근한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동남아 축구에 정통한 데다 최근 동남아의 한국 감독 열풍을 일으킨 진짜 박항서를 데려오기 위한 이적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적극적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박항서 감독이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인리 대표팀에 부임한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 감독을 당장이라도 경질하고 박 감독을 빨리 선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언론 직뉴스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SNS에서 인도네시아에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인 정서상 후배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더러 이미 그는 베트남에 크게 한 방 먹이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그와 묘한 커넥션이 깊어지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데요. 이 소식은 베트남 전체를 바들바들 떨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스포츠스타는 태국 대표팀 알렉산드레 펠큰 감독은 앞으로의 태국 여정이 불투명하다. 우승을 이끌긴 했지만 압도적이지 못했으며 박항서 감독처럼 오랫동안 대표팀을 진심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하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대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소식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속보를 내는데요. 이에 태국과 베트남의 현지 팬들은 극과 극으로 나뉜 반응입니다. 태국 팬들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커뮤니티와 SNS에 박항서 감독을 당장 데려오라. 우리는 그에게 베트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연봉을 주겠다. 우리도 한국처럼 월드컵 연속 진출 쾌거를 내자 등등 뜨거운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베트남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일부 자조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 감독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 태국에 뺏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말을 내뱉는 이들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라이벌 국가인 태국에 넘어간다는 것은 베트남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마냥 근거 없는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 현지에서 그것도 저명한 인사의 입에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뜬금없는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이 참 묘한데요. 태국 대표팀 누안판 람산 단장은 2차전을 마친 직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담팡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박항서 감독을 정말 존경한다. 베트남 축구를 바꿔놓고 동남아시아 축구의 판도도 다르게 만든 인물이다. 그의 부임 이후 베트남 축구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며 세계 랭킹도 상승했으며 베트남 선수들의 외국 진출도 활발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태국 부업회사 무앙타이 생명 대표인 비즈니스 우면인 그녀는 대표팀 축구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말의 무게감이 상당하죠. 그럼에도 베트남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지 언론들은 우리가 해준 것에 비해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크지 않다. 이제는 박항서 같은 인물 대신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서양인 유럽 감독으로 선임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렀던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람들의 눈을 너무 높여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최근 트루시의 전 일본 감독을 선임한 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월드컵 본선을 노린다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죠. 물론 꿈을 크게 갖고 자국 대표팀을 발전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다만 베트남 대표팀의 전력은 아시아에서조차 상위권이 아닙니다. 베트남 최고 에이스 응우엔 꽝하이가 유럽에 진출했지만 프랑스 2부 리그에서조차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항서 감독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아쉬운 마음을 괜히 비난으로 채우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죠. 그 와중에 박항서 감독은 갑자기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한 관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팬들의 염원과는 달리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갈 생각은 아직 없다고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저보다 훌륭한 후배 동료들이 더 많다. 내가 특별히 한국 현장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이라 믿고 싶지 않은 뉴스이긴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마침 파올로 벤투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둔 시점과 맞물리며 일각에선 박항서 감독이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박항서 감독의 뜻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거듭 강한 목소리로 베트남과 한국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국내 협회나 연맹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 협회만큼은 절대 안 갈 것이다. 나는 행정 능력이 없어서 고사하는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다. 더군다나 국내 협회와 연맹이 저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뭔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암시를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뭔가 여지를 남기는 말을 남깁니다. 내가 축구업계에 종사할 것은 분명하다. 유소년 관련한 제안이 곳곳에서 오고 있다라고요. 그러자 많은 전문가들은 박항서 감독의 발언에 대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불필요한 추측이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일단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이후 한국 혹은 다른 지역에서 지도자 생활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협회에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 유공자 출신이면서도 지도력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박항서 감독이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계속 미련이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의 이 한마디가 가진 의미를 계속 되새기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아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국내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으면 협회가 외국인 감독만큼 지원해주지 않았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한국 축구도 한층 성장할 것이다 라는 뼈있는 말을요. 오는 봄에 평가전을 준비하며 곧 대표팀 감독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선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아니면 말 못할 협회와의 갈등이나 사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이든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를 준비하며 값비싸게 얻어낸 빌드업 축구에 대한 이해와 축구 선진국과 제대로 한판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값진 경험과 자신감을 잘 키워 다음 월드컵에서 더욱 강한 태극전사로 거듭나길 바랄 뿐인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